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여러분들 소설에 있어서 5단 구성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발단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위기, 절정, 결말.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갈등에 따라서 이야기의 구성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전개 부분까지는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갈등이 이제 커져가는 과정이 바로 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은 바로 전개가 마지막이었던 이 다음 줄부터 되겠죠. 그래서 이튿날 아침이다. 자, 뭔가 이제 시간적 배경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단락입니다. 자, 그 전까지 이제 수만과 문기의 본격적인 외적 갈등이 나타나죠. 자, 수만이는 남은 돈으로 환등 틀을 사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문기는 더 이상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겠고, 또 이미 남은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만이는 그거를 또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95쪽까지 이제 우리가 했고, 이제 95쪽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96쪽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기에게 계속 수만이가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집요하게 행동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볼게요. 수만이는 어떻게 추근추근하게 쫓아다니며 은근히 골렸는데, 어떻게 철봉틀 옆에 정신없이 선 문기를 불시에 다료금을 줘 골탕을 먹게 했고, 그 다음 단거리 경주 연습을 하는 척 다른 박질을 하다가 일부러 문기 앞에 달려들어 몸째 부딪는다. 그러면서 또 수만이 만날 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문기를 만날 때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문기를 협박하고 있어요. 자, 풍기기만 하면 첫째 학교 쫓겨날 것이고, 너 둘째 집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남의 곱신 건 얼반이니까 그런 붙들고 갈 것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문기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문기는 칠판 한가운데 김문기는 땡땡땡 했다라고 커다랗게 써놓고, 그리고 계속 수만이가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기라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초조하고, 그쵸? 초조하고 또 괴롭고, 그 다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인 거죠. 자, 문기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문기였다면 혼자 초조해하고 괴롭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흐름에 따라서 잘못된 진행 방향으로 가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혀 이상하게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미성년자죠, 그렇죠? 미성년이라는 것은 아직 성인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미자는 아닐 미자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기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없으니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또 이렇지 않습니까? 간혹가다 너무 가까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이게 가족이어서 더 가깝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믿고 뭔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올바르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해주실 어른, 믿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수는 할 수 있고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빨리 반성을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잘못을 구하면
더 이상 뭔가 그 일들이 커지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데, 잘못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뉘우치고 사과를 한다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한번 잘 문계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대목에서 또 이제 계속 어때요? 수만이는 끈질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어떻게? 앞에 가는 아이는 000 했다지.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 도덕질을 거꾸로 붙여서 앞에 가는 아이는 질적도 했다지. 이런 식으로 계속 문기를 따라오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 수만이와 문기의 성격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만이와 문기의 성격. 일단 수만이는 여러 가지로 보면 좀 집요하고, 그리고 좀 질적으로도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에 비해 문기는 좀 순수하고 정직하고 또 어떤 거절하기 힘들고 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너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가만 안 둔다. 도둑질했다고 똑바로 써놓을 테야. 돈을 내놓으라고 본격적으로 더 집요하게 문기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에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작 듣지. 자, 수만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가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 첫 번째인데, 결국 문기는 수만이의 협박에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허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허물은 바로 뭐였습니까? 숙모의 돈을 훔친 거죠. 자, 숙모의 돈을 훔친 문기는 정말 일이 걷잡을 수 없을수록 더욱더 첩첩산중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위기 두 번째도 볼게요.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의 돈을 축냈다. 어떡해, 그쵸? 에휴, 어쩌겠어. 나 밥 이제 조금만 먹고 학용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해 입고 그게 갚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 대목에서 보면, 앞에 보면 이 걸음, 문기의 걸음이 차차 풀이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소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표현을 나타내는 게 이렇게 행동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심리 상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문기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에 의해서 풀이 죽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 두 번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몇 쪽? 98쪽의 그림, 이렇게 숙모의 돈을 훔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쵸?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어때? 괜히 집에 들어가 그래서 일 없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숙모를 만났어요. 너 학교에서 인제 오니? 그러면서 혹시 돈 못 받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교에서 지금 오는 애가 알겠니? 참 점순이 고년 앙큼한 년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순이에게 뭔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날 밤이었다. 시간적 배경의 변화이죠. 아랫방 들창 밑에서 훌쩍훌쩍 우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났다. 바로 누굴까요? 네, 바로 점순이가 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도 나오죠. 점순이의 음성이었다. 자, 점순이는 왜 울었을까?
한번 볼까요? 숙모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한 것은 아니로되 자연히 그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그 집에까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집 주인 여자는 점순이를 때려 쫓아낸 것이다. 아, 뜻하지 않게 점순이라는 친구가 어때요?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 숙모가 직접 그 집에서 무슨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자연 말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이래서 여러분들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뱉을 때에는 정말 가급적 욕을 삼가하고 상대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언행은 말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기 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말을 예쁘게. 여러분들 말을 예쁘게 하면 결국 그 말이요 나한테 예쁘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이 보세요. 발이 없는데 말 천리 가죠,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속담이 나오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 자, 이날 밤 방 안에 문기는 뜬 눈으로 어떻게 했대요? 밤을 새웠대요. 자, 왜 문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까? 바로 질문에 나오네. 왜 새웠을까? 자신의 돈을 점순이가 누명 쓰고 있잖아. 자신이 훔쳤는데. 그거에 대한 뭐예요? 죄책감, 미안함, 그쵸? 그거에 대한 또 괴로움, 점순이에 대한 괴로움, 죄책감, 미안함, 이 모든 것들이 혼재의 되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위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제 절정 볼 건데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문기는 밥을 두엇을 뜨다가 그만두고 뭐 그 돈을 갖게 한 그것도 아니다. 입맛이 나지 않았다. 그쵸? 입맛이 나지 않은 것은 왜 입맛이 나지 않았을까? 자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괴로움 때문이겠지, 그쵸? 학교에를 갔는데 그날 첫 시간은 수신 시간이었다. 선생님 사실 수신 시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수신 시간 밑에 볼까요? 볼게요. 악을 물리치고 선을 북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함. 여기서는 바른 품성을 기르려고 만든 과목을 가리킴. 지금의 도덕 과목이래요. 아, 도덕 수업 시간이었나 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수신 시간. 바로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닦는 수신이 이 숫자인가 봐요. 수신. 몸을 닦는 시간. 오늘의 제목은 바로 뭐였어요? 정직이었대. 정직.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필 또 수업을 하려던 참이었던 거죠. 자, 수신 시간에 정직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착한 문기는 어때요? 마음이 뜨끔뜨끔해집니다.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언제나 다름없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뛰어놀고 있고 또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문기는 하늘조차 쳐다보기 두렵습니다. 그리고 떳떳한 얼굴 그걸 쳐다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마음대로 뛰어놀고 짓거리지만 문기 한 사람만 어둠같이 컴컴하고 들지 못하고 있죠.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대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다른 친구들과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조심히 다가가서 어떤 일 있어요? 라고 이제 질문하고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표시가 나요. 근데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조용히 다가가서 한번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뭔가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들어줄까? 내가 혹시 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은 너의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한번 다가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 제목이기도 하죠. 하늘은 맑건만인데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그쵸? 네, 넓은 운동장에서 애들이 마음대로 뛰노는데 자, 이거는 지금 문기의 마음에 어때요?
문기의 마음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문기의 마음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문기는 어떻죠? 하늘조차 쳐다보지 못해. 그리고 또 어때요? 캄캄하고 무거운 마음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는 부분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얘들아,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쵸? 이 하늘. 제목처럼 하늘은 말 것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맑고 푸르고 높고 뭔가 희망과 밝은 미래, 그 다음에 깨끗함을 의미하죠. 맑고 밝고 깨끗하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떳떳한, 즉 양심의 가책,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나는 죄책감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후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문기는 책보를 들었다. 책보는 지금의 책가방이에요. 책 보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아, 담임 선생님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문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올바른 결정이죠. 자, 그런 문기를 보고 선생님은 문기를 받아들였고, 자, 문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에 문기는 말문이 막 열리지가 않았어요. 문기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막 말하지 못하는 거. 왜냐면 선생님 태도가 너무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너방에서 어린 아이가 또 울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들락날락 거리고 다음에는 손님이 왔어요. 결국 문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결국 문기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문기는 어땠습니까? 먼저보다 갑절 무겁고 컴컴한 마음이었다. 자, 문기의 지금 내적 갈등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문기는 지금 내적 갈등이 어때? 최고조에 이른 상태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지금 절정 부분인데, 이 주인공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문기는 어때요? 자신의 잘못을 굉장히 느끼고 고민하고 있고, 마침 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직에 대한 수업을 듣고 나서 더욱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갔는데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집으로 이제 가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 어때요? 멀어지고 멀어. 그 다음에 숙모도 두렵고 삼촌이 두렵고 점순이도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 집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언뜻 돌아보니 자동차 머리가 달려듭니다. 그리고 꽈당 해서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떨어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멍 때린다라고 하잖아요. 멍 때린다. 사람이 지금 정신과 마음과 이런 심리 상태가 불안하기 때문에 차의 경적 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차에 치이게 된 문기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숙모의 돈을 훔쳤어. 점순이에게 누명이 쓰여졌어.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런 내용을 배웠어. 그러다가 죄책감에 시달렸고 담임선생님께 갔는데 말을 못해. 이 괴로움이 더 커지다가 멍 때리고 혼자 고민하다가 집에 오는 길에 바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를.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는 거 어떤 건 같은 이치일 것 같아요. 핸드폰 볼 때도 멍 때리다가 여러분들 사고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요. 선생님 진짜 여러분들 항상 이런 부분 좀 걱정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다음 볼게요. 얼마 동안 지났는지 모른다. 시간의 흐름이죠. 그러면서 눈을 떴을 때 문기는 다시 또 눈을 감고 삼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자 삼촌은 너 내가 누군지 알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삼촌은 어때요? 웃지도 않고 그냥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문기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기가 이야기합니다. 작은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문기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거예요. 자, 문기가 삼촌에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에게, 고깃간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한 것들, 그 다음에 그 돈 쓴 거, 그 다음에 숙모의 돈을 훔친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굉장히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서 따라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사라지며 맑아져 가는 것을. 자, 이 부분은 바로 뭐예요? 그동안 내가 겹겹으로 싸고 있던 죄책감과 부끄러움, 그러한 괴로운 것들이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해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대목이 갈등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까?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갈등 중에서 어떤 갈등? 내적 갈등에 대한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서 문기는 하늘을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어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죄책감에 이렇게 벗어난 어떤 문기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문기가 삼촌에게 잘못을 고백했고, 그러자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기의 행복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하늘을 마음껏 쳐다볼 수 있는 떳떳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 문기의 갈등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문기는 일단 여러분들 문기에 일어난 갈등, 내적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외적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내적 갈등이라는 것은 혼자 스스로 고민한 갈등인데, 그 혼자 고민한 것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꼬임에 넘어가서 거슴돈을 썼고 삼촌에게 거짓말했고 거슴돈 산 물건으로 남은 고깃집만에 던졌는데 거기서 죄책감을 어떤 벗어났어. 그렇지만 수만이와의 또 갈등이 생기게 되죠. 수만이와의 어떤 갈등, 협박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삼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103쪽까지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 학습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104쪽 한번 볼까요? 자, 104쪽, 그 다음에 105쪽, 그 다음에 106쪽, 그 다음에 107쪽까지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8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108쪽까지 정리해서 선생님에게